어디를 가도 다이어트를 할 때는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고 잔소리를 합니다. 라는 고충이에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물을 적절하게 먹는 것은 이제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는 것에도 좋아요. 그런데 다이어트를 할 때 물 섭취에 대해서는 저도 겪어봤지만 기준이 조금 과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물을 섭취하는 것에 대해서 장단점이 무엇이 있는지 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자, 물은 일단 인체의 70%를 구성한다라고 하죠. 특히 혈액은 90%가 수분이에요. 이 70% 중에 1.2%가 빠져나가면 일단 탈수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1.2%만 빠져나가도 여러 가지 약간 고통을 겪게 돼요. 약간 저체온증도 올 수가 있고 막 두통이 있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고통이 발생을 하게 되고 만약 5%가 빠져나가게 되면 혼수 상태에 이릅니다. 그리고 12%가 빠져나가면 사망해요. 또한 이제 우리 몸은 일상을 살아가면서 대소변을 통해서도 수분이 계속 배출이 되고 있고요. 덥지 않아도 우리가 은근히 몸에서 계속 땀이 이제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서 땀이 좀 나요. 그것을 통해서 수분도 배출이 되고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부분 중에 뭐 하나가 있냐면은 이 날숨 있죠. 들숨 날숨 할 때 날숨. 우리가 숨을 쉴 때에도 수분이 수증기 형태로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이제 마스크 많이 잘 쓰고 다니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시겠지만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은 촉촉하게 여기 이제 젖죠. 그게 이제 우리가 숨을 내쉴 때 그 안에 수분이 수증기로 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튼 이렇게 수분 배출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만큼 이제 수분을 보충해야 공급해야 하지 않냐라고 해서 건강을 위해 적어도 하루 물 8잔 먹으라는 것은 이제 막 어디서나 나오는 얘기죠. 혹은 하루 2리터의 물을 섭취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매체가 많은데 일각에서는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이런 목이 마르지 않는데도 억지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 우리 인체의 시스템상 정상적인 작용을 할 때에는 배고플 때는 이제 먹고 배부르면 먹지 않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수분이 충분하면 딱히 물을 찾지 않게 돼요. 생체 신호가 그렇게 작용을 하죠. 그래서 수분이 부족하면 갈증이 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물을 좀 먹어야겠다라고 수분을 섭취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때 반드시 딱 물이 아니라고 해도 우리는 일상에서 각종 음식을 통해도 이 수분을 섭취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딱히 이 목이 마르지 않다라는 것은 이미 지금 충분히 체내에 수분 공급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이제 연구진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자연스럽지 않은 것은 다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은 과도한 물 섭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참 의아하죠. 저도 어떤 이런 생체 심리학에서 봤을 때 쥐를 이제 인간은 아니지만 쥐를 시험한 결과에 세포에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배고픔을 느낀다라는 연구 결과를 본 적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무래도 우리가 꼭 물뿐만 아니라 음식에서도 수분이 섭취되기 때문에 무엇이 됐든 섭취를 해서 수분을 공급하고자 하는 것이지 딱히 이런 연구 결과에 의해서 물을 섭취하는 것이 비만과의 연관성이 있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막 각종 다이어트 업체를 통해서 다이어트를 막 여기저기 해봤어요. 그리고 여기저기 정보를 봐도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하루에 2리터 이상 혹은 자신의 체중의 적정량의 물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적정량이 체중의 4%예요. 체중의 4%는 어느 정도라면 제가 지금 70kg 정도 되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70kg의 4%라고 하면요. 대략 2.8리터입니다. 2.8리터면은 3리터에 육박을 한다라는 건데 이게 하루에 그럼 3리터에 해당하는 물을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확실히 하루에 3리터의 물을 마시면 배고픔을 느낄 새가 없겠죠. 뭐 아무튼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바에 의하면 이게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일이죠. 심지어 물을 너무 과도하게 섭취를 하면요. 어떠한 부작용이 일어나기도 하냐면은 혈액이 많이 묽어지면서 저나트륨증이라는 게 생기기도 해요. 인체는 이제 혈액에는 일정량의 나트륨과 수분이 이렇게 적절하게 조절이 돼야 되는데 수분이 계속 이제 물을 마시면 우리 또 배출을 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나트륨이 계속 이제 씻겨 나가게 되면서 저나트륨증이 일어나게 되면요.
경련이나 구토, 호흡곤란 이런 것들이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저희 조카 애기예요. 저희 조카도 한번 이런 나트륨증을 겪어서 저도 깜짝 놀라는 적이 있어요. 이제 아기다 보니까 나트륨도 잘 섭취를 안 하게 되는 데다가 물을 하루 종일 입에 달고 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일단 어쨌든 가장 1차원적으로 우리가 물을 많이 먹으면 화장실을 자주 가야 되죠. 그렇게 되면 일에 집중을 못할 만큼 요일을 자주 느끼고 화장실도 막 들락날락 해야 돼서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특히나 저는 이 추운 걸 엄청 싫어하는데 복도에 있는 화장실을 가는 게 그렇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에도 당연히 집중이 안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다이어트 업체에서는 왜 이렇게 물을 자주 먹으라고 많이 먹어야 되냐고 잔소리를 하는 것일까? 제가 세 가지 경우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업체 자체에 전문성이 좀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정말 한간에 떠드는 정보에 의해서 물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건강에 좋다.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얘기를 하는 경우예요. 두 번째는 이 자신들이 하는 관리 체계에 따른 수분 손실을 걱정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스파 관리 업체다. 그러면 무조건 온열 기구를 통해서 땀을 막 배출시키는 작업을 해요. 그러면 좀 지나치게 수분이 배출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약간 문제점이 야기될까봐 수분을 보충시키기도 하고 특히나 이제 운동 관련해서 트레이닝을 하시는 분들은 근손실에 엄청나게 민감하시죠. 우리가 보통 이제 헬스 관련 커뮤니티를 가보면요. 근육은 실제 70%가 수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분 손실은 있어서도 안 되는 아주 극악무도한 그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내가 여자친구랑 헤어져도 근손실이 올까봐 눈물을 못 흘린다. 막 이런 얘기도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수분 손실 관련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물을 많이 먹어라 이렇게 막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은 다이어트 약 처방을 하는 곳, 뭐 한약이 됐든 아니면은 양약이 됐든 이런 곳에서 이뇨작용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제일 좋지 못한 경우인데 그래서 제가 초반에는 이 이뇨작용, 다이어트 약에 따른 이뇨작용이 있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었죠. 일단 신체는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야지만 가장 단기간에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자신의 업체에 따른 효과성을 증빙하기 위해서도 이뇨작용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데 수분 손실에 있어서 이뇨작용이란 게 가장 큰 부작용이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을 많이 먹으라는 잔소리를 엄청나게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 제외하더라도요. 여러분이 일단 다이어트하고자 식단 조절부터 하게 되면은 무조건 초반 1, 2주는 체중 감량이 빨라요. 막 1kg씩 막 훅훅 매일 빠지고 그렇게 되는데 이때는 지방이 빠지는 게 아니라 수분이 빠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분을 섭취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가령 뭐 디톡스 다이어트다 아니면은 뭐 클렌즈 뭐 이런 거를 얘기할 때 거의 수분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거죠. 길지도 않아요. 수분 섭취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주일만 다이어트를 하는 뭐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수분이 이 손실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 이때 빠지는 수분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막 소변으로 배출되거나 땀으로 배출되는 그런 수분이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린 근육 손실, 근육이 이제 70%가 수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근손실이 일어나는 데서 오는 수분 손실이고 또 하나는 글루코겐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지방을 태우기 앞서서 포도당이 단절되었을 때 먼저 글루코겐이 소비가 됩니다. 근데 이 글루코겐에 합성이 되어 있는 게 수분이에요. 이게 글루코겐이 소비가 되면서 거기에 따른 수분도 같이 빠져버리는 것인데 이런 건 내가 물을 열심히 먹는다고 해서 그런 하루 이틀 만에 보충이 되는 작용이 아니라 계속 내 몸 안에서 화학적인 작용이 일어나면서 보충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물을 마신다고 보충이 되는 작용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처럼 사실 다이어트를 할 때는 물뿐만 아니라 뭐든 건강하게 먹어야 합니다. 굳이 물을 2리터, 3리터 마실 필요도 없고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마신다는 게 불가능하기도 해요. 거의 물고문이죠. 여러분 3리터 하루에 마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못해요. 저는 불가능합니다.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다이어트를 시작을 하면 물뿐만 아니라 각종 영양소가 빠지게 되면서 신체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데 그 중에 보충을 하라고 하는 건 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웃긴 얘기죠. 결국 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이어트를 위해서 영양분을 과도하게 제한을 하게 되면 이래저래 몸이 골병이 난다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탄수화물 제한 많이 하시죠? 저도 조금 다이어트를 할 때 쓰는 방법이긴 한데, 이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다이어트는 그렇지 않은 것보다 이 사망률을 32%나 높인다고 해요. 어쨌든 우리가 영양분을 극단적으로 하나를 제한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인체적인 부분에서 많이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는 것을 참고를 하셔서, 뭐든지 인위적인 것은 과유불급이다라는 부분을 참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연 하루에 2리터씩이나 물을 마시면서 하는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것인가? 라는 생각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나 말씀드렸다시피 건강한 심리일 때 인체는요, 자가적인 조절 능력이 놀랍도록 뛰어납니다. 그래서 백신조차 없는 요새의 전염병 같은 것도 결국 어떤 이 병증을, 질병을, 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한 이런 약물이 투여가 되는 게 아니라요, 우리 인체가 면역력을 잘 생성할 수 있게끔 이런 보조적인 영양분을 공급을 하면서 견뎌내는 것인데, 결국 그걸 이겨내는 것도 우리 몸이고요. 수분이 부족하면 목마름으로 신호를 보내기도 하고, 배고프면은 에너지가 부족하면 배고픔으로 신호를 보내기도 하는 만큼 굉장히 놀라운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게 우리 몸이에요.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 이제 물 마시라는 잔소리를 듣게 되면 긴가민가 하시지 마시라고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